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아주 구제요.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비가 또 온다리고 뭐 화요일 날도 온다리고 근데요. 이것이 가을 장마인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요. 농사 짓는 분들 밭의 곡식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가 오게 되면 그 배추 같은 건 무름병도 오고 그다음에 녹은병도 오고 이렇게 병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논에 농사 짓는 분들은 벼가 실험이 잘 안 됩니다. 벼의 벼 알이 잘 연글어야 되는데 잘 연글질 않아서 그래서 또 수확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날씨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쩐 이유인가? 나라는 지금 정치권도 한치 앞을 쓰고 또 정부의 그 경제 문제도 어렵고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추석 지나도 날씨가 또 이렇게 구집니다. 비가 질금질금 이렇게 와요. 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한국 현 정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는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25%의 관세를 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이렇게 수출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기업이 앞으로 갈 길은 무엇인가? 결국 그 회사들 다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건가? 지금 옮긴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한국의 앞날에 지금 안개 속에 걷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말마다 광화문에 수십만 명씩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야당의 국민의힘 대구 그다음에 서울 집회를 2번 하고는 질렸는지 아니면 지쳤는지 그것도 그만뒀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뭐 국회에 나가야 뭐 결정하고 의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응력이 있습니까? 뭐 100여 명이 뭐 해봐야 190명 되는 여당의 민주당을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은 이럴 때는 전자에는 보면요.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그걸 계몽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정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원회에서 여당 야당 질문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조희대 법무장관,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아닙니까? 행정,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뭐 민주국가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는데 지금 이 행정부가 입법부로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한 다음에 국회에서 마음대로 흔듭니다. 입법도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 결정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렇게 되는 정치 상황을 저 같은 경우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대법원장을 불러서 그게 뭐 증인 채택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다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뒤에 얻고 사법부를 완전히 흔들고 농락하려고 하는 그런 처세가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법사위원회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국 담은 채 쏟아지는 정치 공세에도 정면만 응시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대법원제의 채통과 체면을 지키는 거죠. 주로 여기 핵심은 지금 현재 여당이 있는 민주당에는요, 이재명 구하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거법위원회에서 1심에는 유죄, 그 다음에 고등법원 2심에 가서는 그게 무죄됐어요. 그걸 검찰이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때 파기 재판을 했으면 대법원에서 결정했으면 끝날 일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서 유죄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바람에 지금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에서 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했냐, 그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입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그거는 존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구잡이로 흔듭니다. 마구잡이로 흔들어요. 참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국의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강력 반발을 하고, 여당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차대한 그 내용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그게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왜 하다 중단했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임기 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왜 재판을 안 합니까? 이게 사법부도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할 일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냥 입 다물고 막 그냥 여당이 그냥 질문을 공세하고 뭐고 해도 이러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지키려는 거죠. 대법원장이면 대법원을 지켜야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요,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대개 전제도 보면 국감장에 나오면 그저 인사말로 하고 또 끝났을 적에는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대개 질문이 있으면 뭐 그 법제처장이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되는데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거는 재판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뭐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103조에 대해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현재 재판 중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입법부가 거기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국감장에 대해서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비공개를 재판 중에는 사실상 그게 비공개 아닙니까? 비공개를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자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하는 태도는요, 꼭 공산당, 공산주의를 하는 그런 데서는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상권분립이 있습니까? 여기는요. 완전히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존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공산당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우리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지껏 지켜온 나라가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감에 앞서 미리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 드렸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죠. 아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걸 갖다가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은연중에 협박이고 은연중에 압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본 듯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상권 분립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석 의원은 오늘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를 추 위원장이 저질렀다. 추 위원장은 추미애를 말합니다. 추 위원장이 저질렀다며 과거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억지로 출석시키나 라고 꼬집었다. 옳은 얘기죠.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더 현실적이고 또 입법부가 해야 될 과거와 현재를 비춰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전원 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됐든지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갖다가 지적하고 모으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의 개입입니다. 이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 맞습니까? 헌법을 중요시하는 국가가 맞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이번에 이 국회 이 입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안의 입법부에서는 완전히 민주당의 전횡입니다. 없는 거 상관없어. 뭐 대법원제도 더 늘리자. 뭐 검찰의 그 수사권을 없앤다. 뭐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까? 뭐 하자면 현재에 있는 전 윤석열 대통령도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통령 권한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 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내란입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됩니까? 그걸 내란으로 믿는 국민들도 참 답답한 국민들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뭐가 지금 근간이 됩니까? 뭐가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유지하게끔 합니까? 헌법이 무시되면요. 이 나라는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엄이 내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파면되고 구속되고 이거 한 것은 대한민국 앞으로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 후대에게 이러한 정부였다, 이런 시대였다 하는 걸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이 정부가 이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우리는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쌓여서 도무지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참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도 나도. 그래서 이번 이 국감장에 하는 사법 기관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 질의 답변하고 질의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일이고 남은 기간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헌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리한 판단과 예리한 지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심 없다, 나에게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해서 국민들이 피하면 이 나라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가 걱정입니다. 날씨도 질금질금 비만 오고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현재 한국이 지적받고 있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정치권도 완전히 그냥 날씨만큼이나 그냥 흔들고 그냥 내치려고 그냥 자기들 그냥 이 집단의 이익이 되고 자기 집단에 필요하고 자기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아쉬운 걸 넘어 화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옵니다. 목까지 치밀어. 제대로 제자리를 잡혀지는 그런 한국 정치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굽고 굳이고 또 기온도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때 변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